안녕하세요. 궁극의 지혜입니다. 주변에 별일 아닌데도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인물은 여러분의 지인이나 함께 일하는 동료 또는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무시해도 될 만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분노를 표출하며 주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몇 번이나 경험하게 될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이 분노하면 거기에 말려들거나 또는 그들을 가라앉히기 위해 과도하게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화가 많은 사람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들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반대로 상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화가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와 그들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습관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마치 여러분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친구와 만나기로 한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친구가 길을 헤맸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갑자기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인물은 본인의 잘못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게 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서투른 것일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정 변화가 큰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가령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즐겁게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즐겁게 웃다가도 사소한 자극에 금방 영향을 받아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터뜨리는 겁니다. 이는 마치 부글부글 끓던 냄비의 뚜껑이 벼랑간 열려 증기가 일시에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 놀라곤 하죠. 자신도 모르게 감정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들을 둘러싼 주변인들도 같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지인과 담소를 하던 중 별것 아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돌연 낯빛이 변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작은 일이라도 본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즉, 아주 작은 불꽃 하나로 인해 집 전체가 불타버린 셈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어 방식은 지나치게 거칠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는 자기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분노를 표출하곤 합니다. 가령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반응하면 해당 인물은 돌연 분노하며 왜 내 말을 따르지 않은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환경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중요한 회의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상황을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통제권을 상실하는 시점은 곧 세상이 붕괴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걱정거리를 조절하려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말려들지 않을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상황을 그들의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화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4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각 방식은 단순하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현재보다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자기에게 알맞은 방식을 골라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세요. 다른 사람이 분노를 표출할 때 그 기분을 이해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감만 계속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감정은 소홀히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기분을 헤아려 주면서 나의 감정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도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면서도 본인의 감정과 기준을 확실하게 전달하여 과도한 행동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명확한 경계를 두지 않은 채 그저 상대방의 감정에 빠져들게 되면 상대는 해당 감정을 지속해서 표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면서도 자신의 능력이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서로 간의 충돌을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퇴계이황 선생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경계 설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둘째로, 상대방에게 진정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한 사람을 침착하게 하고자 보통 진정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편에게 침착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분노를 표출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해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소홀히 대하거나 그 감정이 올바르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해당 상황에서 상대방은 더욱 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테면 지인과 이야기하던 도중 별뜻 없이 뱉은 말 때문에 상대방이 불쾌해져서 언성이 높아진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진정해라고 말한다면 이는 친구의 감정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더욱 분노하며 대화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진정해라는 말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분을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너를 불쾌하게 만들었다면 사과할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런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면서도 이야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받아들이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우선 수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이는 곧 자기 진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분노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소홀히 여겨질까 걱정합니다. 따라서 진정해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계속하면 상대는 침착해질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황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감정도 움직일 수 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한다면 종국에는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해줄 수 있어. 이런 말을 건네면 상대방은 내 의견을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 점차 마음이 진정될 거예요. 따라서 격앙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 있는 상대방과 마주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상황을 풀어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업무 기한을 맞추지 못해 동료가 분노했을 때 당신이 화가 난 이유는 알겠어. 나는 말만으로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거예요.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심리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면서 그들이 가진 불만족스러움을 실제로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 모두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갈등 감소에 기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든 조용히 사라지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분노한 상대방과의 대화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잠깐 동안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려 하면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지고 갈등이 악화되기 쉬워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말없이 떠나는 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상대방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떠나버린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 기분은 무시되는 건가? 혹은 상대방은 나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격화시키고 서로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어요. 이는 물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표현처럼 성급하게 문제를 모면하려 하거나 결말 지으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다려주는 것이 분쟁을 해소하는 최선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명확하게 그 사유를 밝히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현재 우리 모두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것 같다. 서로 생각을 정리한 후에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다시 만나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는 고민하거나 결정할 시간을 주면서도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분노한 사람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환경에서 더욱 강렬한 감정 표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피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를 밝히지 않고 무작정 떠나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사유를 말하고 헤어지는 것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죠. 참된 지혜란 문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풀어내기 위해 힘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상대방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기분을 배려받는다고 여기게 되면 당면한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도 더욱 강해집니다. 이러한 방법은 상호 간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순간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고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는 상대방에게 양보하거나 지지 말아주세요. 여러분께서도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